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영광인데,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오늘 AR 인증에 대해서 준비해서 발표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경험 있으신 분들이고, 저는 인터뷰 경험이 없거든요. 이걸 다 글로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 글로 읽을 때 이제 코딩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글인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자세히 못했지만 이렇게 읽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AR의 인증을 연구자 입장에서, 제가 연구를 하기도 하니까, 연구자 입장에서 이게 뭘 하는 건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이거 여러 번 사용하고 사실은 받은 슬라이드여서 다 이게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다시 이 도메인을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연구는 이 규정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 제너럴라이저블 날리지를 만들거나 증진시키기 위해서 뭐 개발하거나 기여하도록 설계된 세계적인 조사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이제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할 것은 휴먼 리서치 프로텍션 프로그램이라 되어 있어서 아마 연구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 같고 과거에는 피험자 보호 프로그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이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연구에서는 그 두 가지의 이렇게 대상이 생기는데 연구는 먼저 대상자를 데리고 이제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게 있고요.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있고요. 그걸 갖고 일반화시켜서 일반화한 다음에 적용되는 대상이 생기는 거죠. 필연적으로 엑스트라폴레이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그 지식이 적용되는 사람도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데서는 아까 대상자의 어, 안전, 권리 안전 복지, 권리 안전 복지 이것은 이제 연구 대상자의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일 것 같고 사실은 나중에 이 지식이 적용되는 사람들한테 대한 보호도 필요한데 그것은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에서 주로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 프로그램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주로는 그 적용되는 사람한테 대한 내용은 아닌 걸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는 많은 도메인들이 있는데 연구자도 있고 기관도 있고 IRB도 있고 대상자도 있는데 여기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대상자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대상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것이 연구자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쭉 읽었을 때.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것은 다른 연구가 아니고 그중에 인간 대상 연구여서 휴먼 리서치인 것 같고 특히 휴먼 리서치의 모든 도메인이 아니고 휴먼 리서치의 뭐 이걸 서브젝트라고 하건 파티스펀트라고 하건 그 대상자 아니면은 참여자에 대한 프로텍션 프로그램이지 이를테면 연구자도 사람인데 휴먼인데 연구자에 대한 보호는 아마 아닌 걸로 이해는 되고요. 또는 기관에 대한 보호는 별로 아닌 것 같은 생각은 좀 들고 어쨌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휴먼 리서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까 연구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자는 특히 휴먼 리서치는 특히 임상 시험은 어떤 조작을 가하게 되니까 사람한테 반드시 어떤 대상자는 위해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특히 임상 시험이나 아니면은 인간 대상 연구가 다 그 위해의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누구인가를 우리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저도 역사를 들어서 배운 건데 HLPP라는 게 대두된 게 아까 봤던 유펜의 제스 겔싱이라는 사람이 무슨 아데노 바이러스를 막 막고는 사람이 죽고 근데 그것이 IRB로는 커버할 수 없는 일이 생겼으니까 HRPP가 나온 거고 그래서 도메인이 IRB의 도메인을 넘어서서 기관의 도메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IRB가 중요한 도메인이고 연구자의 도메인이 생겼다 하는 것이 HRPP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도메인들이 각각 잘 워킹을 해서 그 비슷한 사건이 생기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이 비즈니스의 목적일 거고 그 목적에서 먼저 다큐멘터리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 와서 이게 워킹하는지 보는 과정의 인터뷰라고 제가 이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제가 가슴에 박히는데 옵저베이션을 캐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감상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고 옵저베이션을 만들려고 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와서 보는 것은 이 기관의 프랙티스, 연구자의 프랙티스가 기관의 연구자의 프랙티스가 이 원칙하고 우리가 지금 조사한 그 문건하고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눈을 가지고 거기서 파인딩을 받으려고 찾으려고 오는 걸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우리나라의 법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규정하고 일치하는가를 이제 미리 그 다큐멘터리를 검토를 할 거고 프랙티스가 일치하는지를 검토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모든 HRTP의 파트들이 합체가 되어 실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오는 걸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연구자로서 때로는 오디도 받기도 하고 인스펙션, 규제기관 인스펙션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이전 자료를 봤더니 이 HRBP의 사이트 비즈의 인터뷰는 오디트하고 다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뭐가 다른가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게 답이 사실은 저도 답을 그 문제만 보고 질문만 보고 제가 답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 이 답이 맞는지 모르겠어서 제가 뉴비니까 제가 말씀을 주시면 잘 들을 생각이 역시 있는데 근데 이제 오디트나 인스펙션은 실행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거기서 생산되는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면 이를테면은 자료의 진실성과 신뢰성에 더 비중을 두고 이걸 이제 보게 되는 드립에 보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파인딩을 가지려고 이 인스펙터가 오는 거지 그냥 감상하려고 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걸 사실은 기관에서는 디펜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과 방패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디펜스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연구자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앞쪽에서 대상자의 뭐 저기 뭐죠 권리 안전 복지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지를 보고 뚫으려는 창이 오는 거고 우리는 방패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이 흥미로운데 이 오디터나 인터뷰어는 반드시 파인딩을 받을 목적으로 찾을 목적으로 오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먼저 구성을 하는 게 먼저고 사실 인터뷰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인터뷰하는 게 그 다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메인 세 개가 그래서 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거고 기관하고 이 IRB하고 리서처가 있고 리서처에 두 개의 스탠다드의 큰 스테이트먼트가 있더라고요. 3.1이 있고 3B2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장이 있고 따라오는 엘리먼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중에 이 두 장이 제일 중요한 내용상의 슬라이드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 사람들이 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파인딩을 잡으려고 물어볼 거라는 거고 그 연구자는 이제 우리 기관 연구자니까 답을 해서 방패를 해서 막아서 이걸 이제 우리는 잘하고 있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스탠다드 3-2가 더 먼저 기본적인 건데 연구자와 담당자는 인간 대상 연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법률 규정 지침 등에 맞춰서 또 이렇게 IRB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서 규정에 맞게 한다는 것이 3-2번이고요. 3-1번은 이것과 함께 실제로 수행한 연구의 계획이나 연구자의 자격이나 아니면 그 실제 연구의 계획이나 구성 또는 그 연구의 수행 이런 것에서 실제로 연구자와 담당자가 대상자의 권리와 복지의 보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계획도 하고 자격도 갖고 계획도 하고 수행도 하고 평가도 받는다. 그리고 파인딩 그러니까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수행한다. 이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것 같고 거기 나오는 엘리멘트들이 있는데 엘리멘트들은 연구자와 담당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활동 중에 어떤 것이 HRPP에 의해서 이렇게 저촉이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러니까 휴먼 리서치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게 엘리멘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COI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니까 COI를 어떻게 인지하고 보고하고 공개하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걸 최소화하고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기관에서. 그다음에 자기가 연구를 구성할 때 어떻게 연구 설계를 가장 적절하게 해서 대상자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고 하지만 연구는 해야 되는 거니까 연구는 해야 되는 건데 대상자 위험 노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설계하는지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지 이런 거 같고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유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어떻게 보유하는 자원을 갖고 있는지 이게 없다면 어떤 조치를 할 건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고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모집하는지 그다음에 이
동의가 가장 중요하니까 동의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가 불만을 가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는지, 어떤 연락처에 연락을 하고 어떤 과정으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 스탠다드 3-2번 엘리멘트가 4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격을 어떻게 갖추는지, 연구자 자격을 어떻게 갖추는지, 그다음에 자기 연구자와 담당자와 또 수련생이 있다면 수련생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하고 델리게이션을 주고 델리게이션을 관리하는지,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계획해서 쓴 다음에는 준수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당하고 있는지, 연구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연구자 담당자가 어떻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서 이걸 수행도 하고 보고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걸 다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고, 다시 생각하지만 이것은 주로는 대상자에 대한 3가지 항목에 걸려 있고, 뒤에 있는 진실성과 신뢰성에 주로 걸려 있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것은 세세한 항목들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예시를 물어보기는 하지만 어떤 정신으로 이 연구를 수행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족보들을 다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이거 보면 되는데, 연구자로서 책임이 무엇이냐. 이거 3번은 1차, 2차, 3차에 나온 기출 문제들이에요. 출구조사를 하셔서 이미 족보가 있더라고요. 제가 3자만 이제 추가했는데 3자는 자료가 없어서 아마 앞선 연자 한 분께서 이걸 다 정리해 놓으셔서 저는 이제 그냥 들고 왔는데, 이것은 추가된 거고, 그러니까 책임과 자격에 묻는 질문도 있고, 이것 때문에 혹시 이 HRPP 때문에 어려운 점 있냐고 묻기도 하고, IRB는 어떤 연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건 하지만 기출 문제는 아니고, 이해상충을 어떻게 하는 것은 1, 2, 3차의 공이 다 나왔고, 이것은 HRPP 기본 중요한 거니까. 연구 대상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이 1차, 3차에 나왔고, 그다음에 자원 인력 공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냐, 어떻게 판단하냐, 1차, 3차에 나왔고, 취약한 연구 대상자를 어떻게 접근하고 관리하냐, 이게 나왔고, 직접 이거 환자 모집해 본 적이 있냐, 이거 어떻게 환자 모집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예시를 하는 게 있었고, 모집이 안 되는 게 연구자로서는 큰 일이거든요.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는 사례비를 제공한 적이 있냐, 이건 어떻게 했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동의서는 어떻게 받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취약한 대상자를 어떻게 동의서를 받았냐, 이런 게 여러 번 매번 나왔었고, 어떻게 역시 접근 관리하냐, 그다음에 어린이 연구에서 모든 사람 동의를 어떻게 받냐, 기본적으로 동의를 어떻게 받냐, 그다음에 어떤 이거 구체적인 질문인데, 뭐 그 의사 앞에서는 연구한다고 했다가 뒤에 가서는 안 한다고 하는 게 어떻게 그런 적이 있었냐,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다고 하고, 대상자와 보호자 의견이 다른 경우, 이거 사실은 문화적인 맥락이 굉장히 다를 텐데 정답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만 그 대상자를 보호하는 정신에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떻게 대상자가 충분히 연구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냐, 확인하고 있냐, 이런 거. 그다음에 중간에 탈락 처리할 때 어떻게 절차가 되느냐, 불만 사항이 있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는 뭐 권익공호 담당자가 딱 있으나 그한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서가 있어서 연락처를 항상 동일선에 넣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봉사자 교육을 얼마나 자주 하냐,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기도 이제 우리 규정에 있는 것을 찾아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의서를 어떻게 취득하도록 교육하고 있냐, 동의서 받는 기준도 임상시험은 의사, 치과사, 한의사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규정인데, 연구의 선정 기준을 어떻게 다 알고 다 기억하냐, 기억 못하죠. 찾는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규정이 어렵고 복잡하고 바뀌어서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알면 될 것 같고, 이 신청 연구자로서 결정사항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이게 어필할 수 있는지 알고 있냐, 그다음에 연구 참여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냐, 너 연구 몇 개 하고 있냐, 그다음에 책임자하고 담당자는 어떻게 연구에 대해서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연락하고 있냐, CIC가 어떤 연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IRB, HP 경험이 있냐, 뭐 등등. 직접 연구 계획서 낼 때 네가 내냐, 아니면은 우리 저기 연관 캠퍼스에서는 왜 저기 스폰서에서 CRA들이 낼 수도 있는 루트가 있긴 하잖아요. 책임은 물론 책임 연구자가 짓는 거지만, IRD에 개최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연구자로서. 이거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IRB가 어느 정도 연구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반려돼 본 적이 있냐, 어떻게 했냐,
연구 심의 지속 심의를 안 내서 잘려본 적 있냐? 있긴 한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연차 보고 외에 보고해야 될 상황이 무엇이냐? 이상 반응 보고는 어떻게 하냐? 이게 다 크리티컬 이슈인데 이게 똑같은 질문을 아마 그 이를테면 인스펙션을 와도 FDS 인스펙션을 와도 똑같이 할 텐데 하지만 스콥이 달라서 이것은 대상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받고 아마 나중에 파일을 빡세게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연구자 도메인도 파일을 나중에 받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